지금부터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를 본 사업의 PM이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오택 주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증제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에 앞서서 지금 인증제 사업이 아까 좀 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18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은 부분들이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편된 부분들이 올해 잘 정착이 되도록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올해 진행할 예정인데요. 작년 개편 사항을 그래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편한 큰 방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량 있는 고용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또 그 기관의 인증 혜택을 강화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량 있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 프로세스 재정립입니다. 그래서 고용 서비스 기관의 어떤 대형화, 전문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역형 또 지역 특화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체계를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광역형은 온라인 취업 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형은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신청 유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증 기관들의 우수성을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기준 점수를 기존에 저희가 700점 이상을 최저 인증 기준 점수로 정했던 것들을 800점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과락 점수도 높이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있었던 민간 고용 서비스 영역과 민간 위탁 사업 영역으로 나뉘어서 이원화로 신청을 받았던 것들을 고용 서비스 영역으로 작년부터 통합 일원화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인증제에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사업 효과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 위탁 사업 신청 시에 가점을 상향하고 그 다음에 선발에 우선 선발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가점 등은 최대 3점까지도 가점이 가능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어떤 그 심사 방식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인증을 받으면 전부 인증이냐 아니 탈락이냐 그런 정도로만 저희가 인증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 인증 기관에도 품격을 좀 달리해서 인증 대상, 뭐 최우수상, 우수상 등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관이 인증제를 보다 어떤 사업의 어떤 홍보나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7개 기관이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를 우대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들을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어떤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증 지표에 대한 구성 항목들을 대폭 간소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개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러니까 23년 이전에는 19개 지표였습니다. 인증 지표가 12개 지표로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은 11개 지표로 이렇게 간소화하고 기관들이 좀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유료와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의 배점이 과거에 일부 좀 달랐었는데 그런 부분도 배점을 동일하게 이렇게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의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인증 사업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 목적 및 근거입니다. 사업 목적은 저희가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구인 구직자에 대한 고용 서비스를 우수하게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공표함으로써 고용 서비스 전반의 품질 향상과 구인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전반적인 그 개편과 관련해서 작년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규정이 고용부 고시로 작년 3월 6일 날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운영 체제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법에 따른 법령 정비라든가 또 사업 계획,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잡게 되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인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또 인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선정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고상에 나왔던 자료 등인데요.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 정지 이상의 법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구분은 저희가 신규 인증과 재인증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규 인증은 새로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관이거나 아니면 21년 이전에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유효 기간이 경과한 기관 등은 신규 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22년도에 인증을 받았던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작년부터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재인증 기간의 경우도 신청 당시부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인증인 경우에는 기관 현황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받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동일하게 신청 당시부터 똑같이 서류를 받고 다만 이제 재인증 기간은 서류 심사가 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 접수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 네이버 등에 이렇게 치면 나올 텐데요. 거기를 통해서 현재는 아직 접수 기간이 아니라 그 메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을 텐데요. 5월 12일이 되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4가지 사항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직업 소개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 필증, 그다음에 현황서 이렇게 4가지인데 지금 인쇄된 책자 자료에 사업자 등록증 부분이 좀 빠진 자료가 인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좀 표시를 좀 해주시죠. 4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 유형과 사업 유형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 유형은 직업 소개 유료, 무료 또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시도록 되어 있고 신청 유형도 광역형 또는 지역 특화형 중에 하나를 그래서 신청 유형과 사업 유형과 신청 유형을 각 하나씩만 신청하지 이게 중복해서 신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현황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도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용 서비스 현황서 작성 안내 자료를 같이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될 텐데 고용 서비스 현황서 작성 안내서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기관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심사 절차입니다. 저희가 5월에 접수를 받고 나면 6월부터 9월 사이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서류 심사는 그 현장 실사와 발표 심사를 위한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고 고득점 순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는 현장 실사와 발표 심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류 심사 결과를 검증하고 발표 심사 등을 통해서 최종 심의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는 사전에 기관과 고지된 일정에 하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을 방문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데 내용에는 대체로 이제 대표자 면담, 직원 인터뷰, 또 현장의 서류, 전산 시스템 이런 것 등을 확인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 고객 만족도 조사는 별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업체를 통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 심사는 작년부터 이 부분이 별도로 좀 신설이 된 부분인데요. 이따가 지표를 저 같이 잠깐 살펴볼 건데 지표 중에 우수 사례, 우수 서비스 창출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좀 비중이 큰 지표인데요. 그 지표에 대해서 별도 장소에서 기관 발표를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을 합산해서 저희가 이제 인증 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저희가 보고하게 되고요. 인증위원회에서 일단 최저 점수가 통과된 최저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별로는 100분의 60, 이거 과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이고 총점은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취득한 기관을 이제 최저 인증 기준 점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과한 기관 중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증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장관 표창 기관 등도 같이 시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인증 수여식을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은 드렸는데 우선 잘 아시다시피 3년 인증 유효 기간이고요. 3년간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 현판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증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저희가 인증 기간을 고용24의 기간을 노출을 시켜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직업 안전법에 따라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을 면제한다든가 등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조금 더 기관들의 의견들을 더 듣고 또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인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런 네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인증이 받았더라도 또 사후에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지표, 바뀐 인증 지표입니다. 직업 소개 사업과 직업 정보 제공 사업으로 나뉘는데, 직업 소개 사업의 경우에 보시면 운영 활동,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에 자원 관리, 성과,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가지 영역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네 가지로 바뀌었고, 또 그 성과 영역이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영역 같은 경우에 과거에 200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320점으로 배점이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성과 영역 중에 우수 서비스 창출이라는 지표가 120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앞쪽 부분에 운영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전에보다 이제 줄어들었고, 예를 들어 150점에서 100점으로 줄어들었고, 그 성과 영역은 250점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110점이었던 것이 250점으로 이렇게 비중이 확대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수 서비스 창출이라는 지표가 별도로 또 평가가 되는 형식으로 지금 지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 보안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직업 소개는 4개 영역이었지만 직업정보 제공 사업은 5개 영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보 보안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관이 기존에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만점으로 처리해서 이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지표의 구성 및 평가 방향을 한국고용정보원 임정훈 부연구원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인증지표 구성 및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지표는 아까 오택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이 2개로 나뉘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직업소개사업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역, 12개의 지표, 18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 팀의 신시선드리님께서 평가 항목별로 차관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역하고 인증 지표 차원에서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활동은 운영 계획 및 업무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 및 법규 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있겠지만은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윤리 강령 등을 이제 제정하고 또 윤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영역은 구입 및 구직 관리, 직업 상담 및 취업 발선, 그리고 사후 관리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입 및 구직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입 및 구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맞추어 실행하고 있는지, 실행 수준을 점검하고 혹시나 실행 수준이 미흡하다면 그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살펴보고요. 직업 상담 및 취업 활성 부분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대상의 특성이나 대상별, 개인별 맞춤형 직업 상담 및 취업 활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내용들도 마찬가지에 저희가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관리 영역은 인적자원의 적절성,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및 투자, 그리고 물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적절성은 저희가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자격 사항, 경력 사항, 그리고 학력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적 자원 개발 및 투자 부분은 각 기관에서 인적 자원 개발 및 투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실 텐데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물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주로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성과 영역은 재정 건전성, 그리고 고객 만족, 취업 실적, 우수 서비스 창출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지표는 명칭 자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의 설명은 없고요. 다만 우수 서비스 창출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이제 수행하시는 내용들을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 지표 간소화 작업을 하면서 우수 서비스 창출을 신규로 넣고 또한 배점도 꽤 높여놨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인증받았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초에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은 우수 서비스로 이제 뭘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드리진 못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많이 내시라,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라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 소개 사업의 인증 지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직업 정보 제공 사업 분야입니다. 직업 정보 제공 사업 분야는 5개 영역, 11개 인증 지표, 그리고 19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영역의 운영 활동은 직업 소개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B 영역 업무 프로세스 영역은 고객 관리 업무 프로세스, 컨텐츠 업무 프로세스, 정보 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3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관리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평가 항목에 관련된 계획 수립, 그리고 계획에 따른 실행, 그리고 실행 결과의 점검, 점검 시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주로 PDCA 중심으로 좀 저희가 보고 있고요. 컨텐츠 업무 프로세스는 채용 정보랑 인재 정보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채용과 인재 정보를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보관리 업무 프로세스에서 앞에 채용 정보, 인재 정보와 좀 유사한 영역이 채용 및 인재 DB와 관련된 부분인데 채용 정보, 인재 정보 부분은 디테일하게 개별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에 초점이 있다면은 채용 DB와 인재 DB 관리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정보와 인재 정보를 이제 합한 전체적인 DB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냐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필터링 관련된 지표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정보의 신뢰성 확보 내에 필터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이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3번째 인적 자원 관리 영역은 인적 자원의 적절성 지표와 인적 자원 개발 및 투자 지표 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직업 소개 사업의 영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 영역 정보 보안 영역은 정보 보안 관리 지표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객 정보 보호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또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성과는 재정 건전성 지표, 그리고 고객 만족 지표, 우수 서비스 창출 지표 이렇게 3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직업 소개 사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정보 제공 사업도 우수 서비스 창출에 관련된 이런 증빙이나 제출하실 때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나 서비스 중에서 조금이라도 우수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많이 제출하시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인증지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신청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직업 소개 사업에서 1형 광역형, 그리고 2형 지역 특화형, 그리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이렇게 3개를 더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 혹은 신청 유형의 구분 없이 전체 신청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양적 지표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평가 항목은 해당 항목과 관련된 PDCA 수준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소개 사업에서 구직 관리라고 한다면 구직 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3년간 실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행 결과를 점검 분석하고 있는지, 점검 분석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욱 강화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그렇게 3년간 어떤 식으로 이게 순환적인 그런 나선형 상승의 구조를 띠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PDC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은 양적인 것들을 보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계속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각 그 심사의 방법별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당연히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성과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을 저희가 평가하게 되고요. 서류 심사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탈락하게 됩니다.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 서류 심사는 약간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제출하시고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한도로 제출을 하셔야지 나중에 현장실사 올 거니까 이 부분은 현장실사에서 뭐 얘기하겠다. 현장실사에서 뭐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류 심사에서 저희가 일정 기준을 미달할 경우에 탈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현장식사 때에서의 대응도 이제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서류 심사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에 통과할 경우에 통과와 관련해서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법령 위반 사항 조회도 저희가 고용노동부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신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실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아마 저희가 현장 실사를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은데 현장 실사 일정은 저희가 전체적인 현장 실사 계획이 잡히면 그 잡힘과 동시에 일정을 고지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7월 중순부터 현장 실사를 금년에 시작한다고 하면 7월 중순에 현장 실사 전체 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9월 초에 현장 실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7월 중순 그때 시점으로 저희가 현장 실사 일정을 고지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장 실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 실사 저희가 계획을 고지 드리는 시점에서 1, 2주 내에 있는 기관들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고지 드릴 일정에 맞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관 차원에서 너무나 부득이한 일정이 있으실 경우 저희가 미리 조율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기관을 제한된 기간 내에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처음 이제 인증제에 참여하신 기관 등이 좀 이제 당황하시는 부분이 CEO도 인터뷰를 해요, 대표님도 인터뷰를 해요라고 물어보시는 기관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을 고지드린다는 의미는 그 일정에 거의 이제 초반에 오전에 대표자님과 면담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일정에는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들이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물론 그 현장 실사 기간에 있긴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 서류에 맞는 일들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인터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고지드린 그 일정에 이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대표자 면담, 직원 인터뷰, 현장 확인 점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 발표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발표 장소에서 평가 대상 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우수 서비스 창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장 실사가 끝나고 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발표 심사를 언제 어디서 할 건지 아마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지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직업소개사업 1형 광역형 평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 광역형이라는 것은 직업소개사업과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 모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는 평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형 광역형 직업소개사업 신청기관은 본사와 개별 지사를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서류 심사는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요. 현장 실사는 본사, 개별 지사 각각 개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의 단위가 본사 하나, 지사 A, B, C였다고 하면 본사 하나와 지사 A, B, C는 한 개의 신청 단위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고용서비스 현황서도 이제 한 개가 나온다는 말씀이겠죠.
다만 그렇게 돼서 서류 심사는 이 한 개의 단위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합니다. 본사와 지사를 모두 합산해서. 다만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본사는 본사를 현장 심사 가는 거고, 지사 A는 지사 A, 지사 B는 지사 B, 지사 C는 지사 C를 현장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동그라미가 그 얘기입니다. 고용 서비스 현황서는 신청 단위 기준으로 한 부만 제출하되, 그러니까 본사를 포함해서 지사가 A, B, C든 A, B, C, D, E, F든 한 개라는 거예요. 신청 단위는 고용 서비스는 하나만 제출하시고 해당 고용 서비스 현황서 내에 지사 내용을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각 항목별로. 그리고 개별 지사의 인증 여부는 본사의 인증을 전제로 판단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본사와 지사 A, B, C 이 네 개가 묶어서 한 개의 신청 단위로 신청을 하셨는데 본사가 인증 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탈락하게 된다면 지사 A, B, C가 인증 기준 점수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네 개의 각각 개별 사업소들은 모두 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탈락한다는 게 너무 부정적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통과하게 되면 그 본사 통과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지사 A, B, C에 대해서 통과할지 탈락할지를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사업 1형 광역형 평가 관련해서 본사의 경우에는 저희 아까 평가 항목이 몇 개였죠? 18개였습니다. 그죠? 본사는 18개의 평가 항목을 모두 평가하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처럼 10개의 평가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명의 평가위원이 방문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2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본사가 인증된 경우에만 지사의 인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대체적으로 본사가 좀 먼저 가긴 하겠지만은 지사 먼저 하고 본사를 뒤에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점수를 보는 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본사가 일단은 인증되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B점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본사가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사는 직업 상담원이 없어요. 직업 상담도 안 하고 뭐 사업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B점의 업무 프로세스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무조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B점 2.1의 직업 상담 및 사례 관리는 본사만 평가받게 되어 있는데 이 본사가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낮을 것이고 이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준용받는 지사의 경우에도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잘 생각하셔서 1형 광역형으로 묶어서 신청하실지 2형의 지역특화형으로 신청하실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총 18개 항목 중에서 10개의 평가 항목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하지 않는 항목이 8개 평가 항목이 되겠죠. 그 8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본사의 점수를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직업소개사업 2형 지역특화형 평가 방향인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신청 유형을 체계화하면서 1형 광역형과 2형 지역특화형을 만들었었는데 2형 지역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유형의 평가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1형 광역형으로 신설한 거지나 마찬가지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2형 지역특화형은 뭐 대단하게 설명드릴 건 없지만은 그래 조금 더 주안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지역 및 정책 대상에 특화된 사업 운영 수준을 조금 더 평가위원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거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특화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냐, 어떤 대상에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계시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중점을 두고 좀 물어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직업정보 제공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도 기본적으로 광역형으로 들어가는 신청 유형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직업정보 제공 사업과 유사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 평가 항목을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및 발표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평가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뭐 저희가 금년도나 중간중간에 뭔가 특이하게 고지 드릴 정도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공지가 아마 나갈 거고요.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청서 및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방법을 한국고용정보원 신지선 대리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신지선 대리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가 인증제 신청서 및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저희가 설명의 자료집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니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소,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필증을 기준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도 내용에 맞게 기재 부탁드리고요. 전화번호는 되도록이면 지통번호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전자우편주소는 우수기가 인증될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로 기재하시나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 대표 메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유형입니다. 사업 유형은 직업안전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유무로 직업정보제공 사업 유형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사 유무 및 지사수는 본사 이외에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무에 체크해 주시고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유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 지사수도 기재 부탁드립니다. 신청 유형은 앞에서 설명하셨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담당자분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업체명, 대표자, 주소 변경 등 사유로 변경 등록 신고된 기간은 경과년수를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사업기간 3년 이상 입증 방법은 등록필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필증을 상단에 위치한 해당 간청의 담성부서에서 동일 업체임을 인정받아 변경 등록필증의 최초 등록 일자를 수기 입력하시고 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 기재 부탁드립니다. 또는 해당 간청의 담당 부서에서 등록신고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빨간색 네모박스 표시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경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요령에 관련해서는 현황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평가 대상 기간은 기본적으로 최근 3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최근 3년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직업소개서 현황서 작성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요 업종은 기간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 란에 체크 표시 부탁드리며 다수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본 지사 현황은 1원 광역형인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지사를 포함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본사를 첫 행에 기재하시고 그 아래에 지사 현황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2형 지역 특화형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명과 관련된 정보를 첫 행에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입니다. 1원 광역형인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지사를 포함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직원 현황을 소속별로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조직도는 지사를 포함하여 조직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형 지역 특화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하는 지사의 직원 현황과 조직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준 시점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평가 항목과 연결된 현황서 내용 부분인데요. 현황서 작성 시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평가 목적 및 취지, 그 다음에 평가 항목, 차관사항입니다. 먼저 운영계획 실행 및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내적, 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실행을 개선하는지를 평가하고요.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은 운영계획서 유무입니다. 차관사항으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나,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있나, 또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계획서가 있으신 경우 유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운영계획서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계획서는 위 화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영역입니다. 평가 목적 및 취지는
기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계획 및 현황을 볼 거고요.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 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나 등을 보겠습니다.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 부분입니다. 평가 목적 및 취지로는 기관이 직업 소개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항목으로는 법규 위반 사실 유무와 기관 윤리 경영을 볼 예정이고요. 차관 사항으로는 직업 소개 사업과 관련된 법규 위반 내용이 있나,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나 등을 보겠습니다. 구인관리 영역입니다. 평가 목적 및 취지로는 기관의 구인 관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구인 DB를 운영 및 관리하며 이를 최신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구인 관리 계획, 구인 관리 현황, 최근 3년간 구인자 수를 평가합니다. 저희가 보는 부분은 구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 자체 구인 DB를 운영하고 있나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직관리입니다. 기관이 구직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구직 DB를 운영 및 관리하며 이를 최신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구직관리 계획, 구직관리 현황, 최근 3년간 구직자 수를 볼 예정이며 저희는 구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 또는 자체 구직 DB를 운영하고 있나 등을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구인자 및 구직자 수 선출 방법은 위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학계와 1인 평균값을 기재하고 1인 평균 계산 중 소수점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부분입니다. 기관이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상담 사례를 유형화하여 관리 및 공유하며 공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 항목으로는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계획,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현황을 볼 것이며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하고 있나, 계획에 따른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나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취업 알선 및 지원 파트입니다. 기관이 취업 알선 및 지원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인 구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지원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 공유 및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취업 알선 및 지원 계획, 그리고 지원 현황을 볼 예정입니다.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취업 알선 및 지원 내용에 대해 볼 예정입니다. 취업 알선 채널의 다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취업 알선 채널 관리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알선을 위한 협약 체결 및 협약 체결 기간을 활용하여 취업 또는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취업 알선 채널 관리 계획, 그리고 현황을 볼 예정이며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협약 체결 기간 현황 등을 볼 예정입니다. 직업상담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직업상담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대상별로 지속적인 직업상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습니다. 여기에 평가 항목은 직업상담 사후관리 계획이 있나, 직업상담 사후관리 현황을 볼 예정이며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에 따른 직업상담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함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며 인적자원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인적자원 관리 계획에 대해 볼 예정이며 저희 차관 사항으로는 인적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 및 장기 근속자 현황에 대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적 자원의 전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직업 소개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종사자 현황 및 이력 사항에 대해 볼 예정이며 기준 시점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는 등록 직업 상담원들의 직업 소개서 근무 경력, 그다음에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 현황에 대해 볼 예정입니다. 종사자 성명, 근무 기간, 직업 소개 사업 관련 경력은 위 화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파트입니다. 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결과를 직무에 활용하여 교육 수요 및 교육 만족도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교육훈련 계획, 현황 및 결과 활용, 전년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투자 비율에 대해 볼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교육훈련의 다양성, 그리고 교육훈련 선택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보상 및 복리후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직원이 보상 및 복리후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규정을 수립하고 보상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 결과를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이러한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3개년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 보상제도, 직원복지제도에 대해 봅니다. 여기서는 보상 및 복리후생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시설 공간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시설 공간의 법적 규정에 부합하고 내부 구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고객의 접근성이 좋은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사무실 규모 및 편의시설 현황, 그리고 시설 공간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볼 예정이며 여기서는 건축물 대장 및 설계 도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여기서는 총자본을 보고 자기자본 구성 비율을 봅니다. 자기자본 구성 비율 산출 자료와 자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총 자본금 규모는 표준제표 또는 재무상대표 내 부채 및 자본 총계를 말하고요. 재무제표 발급 방법은 위 화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재무제표랑 그 다음에 재무상대표 보실 때 빨간색 박스 부분이 총 자본금 규모이므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자본 구성 비율과 최근 3년간 보조금의 증가는 위 화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 실적입니다. 기관의 취업 활성 소개 실적을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전년도 취업 활성 실적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훈련 등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 소개 사업의 취업 활성 실적만을 반영하므로 이 점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수 서비스 창출 부분입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차관사항으로는 직업소개 사업은 광역형 본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할 예정이고 지역특화형 이형의 경우에도 지역특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업정보 제공 사업 현황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주요 업종은 기관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 란에 체크 표시 부탁드리며 직원 현황으로는 기관의 대표, 임원, 직원, 계약 지수를 합계 기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증 신청 사이트 주소는 기관 주소명, 공식 오픈일자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직도도 신청기관의 조직도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계획 실행 및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직업소개 사업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평가 목적 및 취지로는 기관이 투자계획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실행을 개선하는지를 평가할 거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동일하게 운영계획서 유무를 평가합니다. 차관 사항으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 파트입니다. 기관이 직업 정보 제공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평가 항목으로는 법규 위반 사실 유무, 윤리 강령이며 차관 사항으로는 법규 준수를 하는지 또 윤리 경영 수준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고객 불만 사항 처리입니다. 기관이 고객 불만 사항을 처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의 불만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후 처리 내용 및 결과를 적절히 관리하며 고객 불만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평가 항목으로는 고객 불만 사항 처리 계획, 그다음에 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객 불만 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볼 예정입니다.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부분입니다. 기관의 고객 만족도 자체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이러한 조사 계획, 조사 결과 및 결과 활용,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샘플을 볼 예정이고요.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조사 실행 여부 및 수준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채용 정보 제공 파트입니다. 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를 유형화하여 제공하고 채용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AI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평가 항목으로는 채용 정보 세부 구성 항목과 채용 정보 제공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황을 볼 예정입니다. 차관 사항으로는 채용 정보의 항목 구성 및 내용 및 수준을 볼 예정이고 유형화된 채용 정보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인재정보 제공 파트입니다. 기관이 인재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를 유형화하여 제공하고 인재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인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AI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고요. 인재정보 세부 구성 항목과 인재정보 제공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황이 평가 항목입니다.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항목 구성 내용 및 수준을 볼 예정이며 유형화된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볼 예정입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백업하며 정보 시스템 및 장애 대응 체계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계획 및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 계획, 이러한 현황에 대해 평가 항목을 볼 예정이며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 계획에 따른 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용 DB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채용 DB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DB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채용 DB의 책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채용 DB 관리 계획, 채용 DB 관리 현황, 최근 6개월간 1인 평균 구인 인자 수에 대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볼 내용으로는 채용 DB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러한 채용 DB의 사양, 구성 등을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인재 DB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인재 DB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 DB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인재 DB의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인재 DB 관리 계획, 인재 DB 관리 현황, 최근 6개월간 1인 평균 구직자 수에 대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인재 DB 사양, 구성 등을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정보 신뢰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정보 신뢰성 확보 및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정보 신뢰성 및 검증 체계를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차관 사항으로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검증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실제 검증 체계의 운영 여부 및 수준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부분은 직업소개서과 유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도 직업소개서 부분과 유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및 복리후생도 직업소개서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파트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고객정보보호체계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안 강도에 따라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며 고객정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가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평가 항목으로는 고객정보 보호 계획, 고객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 볼 예정입니다. 차관 사항으로는 이러한 고객정보 보호 계획 및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고객정보 보호 책임자 및 관리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볼 예정인데요. ISMS 인증 또는 ISMS-P 인증을 획득하셨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첨부하시고 이 영역은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보안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이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방어벽을 설치 운영하고 보안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2곳 이상의 데이터를 분산 백업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보안 정책,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현황에 대해 볼 예정입니다. 차관 사항으로는 보안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방화벽 설치 여부 또는 방화벽의 수준, 침입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해 평가를 할 예정이고, 아까와 동일하게 ISMS 인증 또는 ISMS-P 인증을 획득하셨을 경우 인증서를 첨부하시고 이 영역은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은 직업소개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 방문자 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방문자 수를 확인하는 평가인데요. 평가 항목으로는 최근 6개월간 1인 평균 순 방문자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방문자 수란 인증받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 중 고유의 IP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회원 및 비회원 모두 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서비스 창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평가할 예정이고, 평가 항목은 우수 서비스 창출입니다. 여기서는 리더십, 고용 서비스 방법의 혁신성, 고용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그리고 우수 고용 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 정재우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 접속 방법, 회원 가입, 그리고 대략적인 접수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한국고용정보원 정재우 대리입니다. 일단 그 시스템은 직접 주소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맨 위에 나옵니다. 여기서 눌러서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이트 메인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수기관 인증제 관련해서 사업 개요, 심사 기준이나 공고 신청, 인증 현황 등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사업 개요 부분 눌러보시면은 오늘 설명해드렸던 내용들 여기 대략적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나 내용, 그리고 심사 기준, 지표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런 거는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증 현황이 있는데 연도별로 인증 현황을 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청하기 전에 일단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회원 가입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 눌러보시면은 개인 회원, 기관 회원, 대학 회원 이렇게 있는데 그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을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기관 회원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누르시고
사업자 번호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검색해서 이렇게 저는 기존에 등록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 만약에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신규 기간 등록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신규 기간일 경우에는 기간 정보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그 앞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기존에 등록된 기간 같은 경우에 선택하시면은 기본 정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서 기관 구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이디는 사용하실 아이디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5글자에서 24글자 영문, 소문자나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9자에서 24자의 영문, 숫자, 특수기호 이렇게 3가지 조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정보는 일단 여기 휴대전화 인증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미리 가입을 해놔가지고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타 사이트 가입하실 때 보면은 휴대폰 인증하는 부분하고 동일하게 휴대폰 본인 명의로 인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직장 전화랑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는欄이 있고요. 여기 약관동의 3개가 있는데, 회원 약관동의랑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필수이므로 여기서 동의를 선택해 주셔야 가입 진행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메일 문자 수신 동의는 선택 동의인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추가 안내나 뭐 이런 부분 받기 원하시면은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원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으면 하셔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위에 입력을 다 하고서 가입하기 하면 가입 진행 완료되시고요. 오늘 제 테스트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놔서 이 부분은 제가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기관회원 선택하시고, 이제 로그인하면 이게 본인 인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때문에 여기 본인 인증을 한번 더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분 성함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인 화면으로 오고, 여기 공고 신청 부분 누른 다음에 우수기관 인증제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있는 공고 신청 누르고 이렇게 우수기관 인증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5년도 사업시행 공고가 있는데,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 테스트 계정이라서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 버튼 안 보이고, 이제 신청 시작하는 날짜가 되면은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아까 안내 받은 대로 아마 5월 15일 되면은 신청하기 버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기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인증제 신청에 대한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동의 일시가 표시되고, 여기 확인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체 기관 현황이랑 사업소 현황, 그리고 담당자 정보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업체 현황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실 때 입력하셨던 정보로 기본적인 정보는 다 들어가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 최초 신고일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별표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 항목이므로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체크해서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청 구분에 재인증인지 신규 신청인지 나와 있는데, 재인증 기관을 선택하시면은 지금 현재 유효기간 남아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인증 신청했을 때 기준 점수 미달 시에는 기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의 문구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을 동의해 주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인증 기간 선택하고 미동의하실 경우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동의 후에 제출 가다는 문구가 뜨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사업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직업 소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료 무료 동일한 항목이 들어가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인증 사이트 주소를 필수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각 그 사업장 유형에 맞게 선택해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 입력하시고 지사 유무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사를 유로 선택할 경우에는 지사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개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광역형으로 그러니까 그 광역형의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사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사에서 각 심사를 받을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란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지사를 유로 선택해도 별도로 입력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사 한 개 넣고 뭐 예를 들어서 지사 뭐 광주지사 이런 식으로 하고 지사 사업자 번호 별도로 있으면 또 입력해주고 지사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심사 나갈 지사의 소재지가 어딘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기본 서류 제출 부분인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부 그리고 직업 소개 사업 등록증 신고 필증 또는 직업 제공 사업 신고 필증 한부 고용 서비스 현황서 재무제표 최근 3년간 이 부분은 필수 입력이고요. 여기 보시면 첨부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등록할 정보가 있으면은 zip 파일로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최대 2개까지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용량이 그러니까 지금 파일 한 개당 최대 100메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파일 용량이 커서 100메가 넘어갈 경우에는 파일 2개로 압축한 다음에 여기 1번, 2번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계획서 유무는 유를 선택할 경우에는 여기 첨부를 필수로 하게 되어 있고 무 선택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첨부는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다 첨부하고서 제출하시겠습니까? 뜨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고요. 마이 페이지에 가면은 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 접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정이 필요하면은 요 기관명 부분에 여기 눌러서 수정 필요한 내용들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내 드릴 게 혹시 기관 담당자분이 변경되거나 하실 경우에는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마이페이지 여기 회원정보 수정에서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때문에 휴대폰 인증을 받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귀찮으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도 그
가이드에 따라서 지금 추가해 놓은 부분이라서 좀 귀찮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원정보 들어가서 회원정보 수정 누르고 기관정보 변경을 하시거나 뭐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 정보 변경을 누르고서 변경된 담당자분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서 인증 절차를 다 넘기면은 새로운 담당자분으로 담당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담당자분이 뭐 갑작스럽게 퇴사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제대로 못 거친 경우에는 여기 고객 지원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여기 기관 회원 아이디 정보 변경 관련이라고 해서 요 공지가 있는데 요 내용 읽어보시고 자료실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실 링크 타고 가서 여기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 안내되어 있는 메일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확인 후에 지금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접속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기관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증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